17세기 중엽, 조선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인 병자호란 1636만 1637년을 겪었습니다. 만주에서 급성장한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조선은 속수무책이었고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에서 처절한 항전을 벌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은 왕의 항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의 전리품처럼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여성은 낯선 이국 땅, 즉 청나라 심양, 등지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전쟁이 끝난 후 가까스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환양녀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단어 속에는 단순히 귀향을 넘어선 씻을 수 없는 사회적 낙인과 깊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환양녀의 비극은 단순히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적 정절 이념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엄격하게 요구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정절은 곧 목숨과도 같은 지고지순한 가치로 여겨졌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이민족에게 몸을 더럽혔다고 간주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환양녀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폭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절을 잃은 여성이라는 혹독한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고통받은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2번, 3번 죽이는 지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환양녀들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족의 따뜻한 품이나 사회의 위로와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비난의 폭풍이었습니다. 유교적 정절 이념의 굴레에 갇힌 조선 사회는 그들에게 더럽혀진 몸이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겼고 이는 곧 극심한 사회적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들은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아내라며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시댁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며느리라며 가차없이 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들조차도 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사실상 가장 약한 존재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환양녀들을 청나라에 그대로 두라는 청의 요구를 뿌리치고 조선으로 데려오는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선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환양녀 수용 불가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몸을 씻어내라는 명목 아래 강제로 이혼시키거나 재혼을 금지하는 등이 비인간적인 처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지배층 인사들은 차라리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켰어야 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양녀들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에 더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살아서 고향 땅을 밟았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비극적인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환양녀 문제에 대한 조선 사회의 초기 지배적인 시각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비판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환양녀 배척론은 정절 이념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환양녀들이 절개를 잃었으므로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송시열, 김집 등 서인 노론 세력과 같은 보수적인 유학자들로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환양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냉혹한 시선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환양녀 비판론의 주장에 맞서 환양녀 옹호론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용기 있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인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열하일기에 수록된 허생전 등의 작품을 통해 환양녀들을 비판하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지원은 오랑캐에게 끌려간 것은 그들한 향녀의 죄가 아니라 나라가 약하여 백성을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직언하며 환양녀들을 정절을 잃은 자로 낙인 찍고 비난하는 것은 국가의 무능과 책임을 죄 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강요당했음을 거듭 강조하며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박지원을 비롯한 소수의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는 당시 주류를 이루던 보수적 담론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내며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백성 보호 책임을 일깨우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지식인들 간의 치열한 논쟁은 유교 이념의 절대적 가치, 전쟁이라는 비극적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의 삶이라는 복잡한 삼각구도 속에서 조선 사회가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양녀들은 사회의 극심한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꿋꿋이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했으며 어떤 이들은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되거나 힘든 허드레질에 종사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신분 상승을 꿈꾸거나 자신을 배척한 사회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싸우며 끈질기게 삶을 이어간 환양녀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인한 생명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삶과 끈질긴 생명력은 점차 완고했던 조선 사회의 견고한 벽에 미미하게나마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양녀 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환양녀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부 남편들은 아내를 버리라는 사회적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려 노력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가 형식적인 유교적 정절 이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사회의 경직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환양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미미하게나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몸이라는 극단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의 용기 있는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환양녀들 스스로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조선 사회에 던진 강력한 반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환양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절을 잃은 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깊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재난과 그로 인해 발생한 환양녀 문제는 조선 사회가 유교적 가치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직면한 모순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양녀의 역사는 조선 사회의 정절 이념이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성에게 정절은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였지만 동시에 전쟁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비극적 상황에서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간성을 짓밟는 잔인한 굴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환양녀들은 이러한 정절 이념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과 그 한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국가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비극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비극 속에서도 박지원과 같은 선각자들이 인간의 도리와 국가의 책임을 부르짖으며 인권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환양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라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양녀들의 삶은 우리에게 피해자를 탓하고 배척하는 사회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함을 강력히 일깨워 줍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기에 우리는 환양녀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